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13주차까지 3주 동안은 제가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우리 고객이 우리 브랜드 없이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제품 서비스 전략이 있어야만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는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지요? 하여튼 오늘도 갈 길이 머니 어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케팅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마케팅을 더하기의 게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 더 좋은 기능, 더 큰 이득을 주면 고객이 우리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광고 문구와 기획서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에 답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가정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 합니다. 만약 인간의 마음이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고통에 2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역할이 단순히 혜택 제공자가 아니라 고객의 고통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이 고객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바꿔드릴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3가지 거대한 심리학적 힘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 파트 1, 손실의 무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시카고의 한 공립학교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인 롤랜드 프라이어 교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열심히 올리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시카고 교육청과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합니다. 그는 교사들을 2그룹으로 나누고 똑같은 금액인 $4,000의 성과급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A그룹의 교사들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학기 말에 학생들의 성적이 목표치만큼 오르면 보너스로 $4,000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득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B그룹의 교사들에게는 아주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학기 초에 교사들의 책상 위에 $4,000가 든 현금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이건 미리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단 학기 말에 학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이 돈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실 프레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적으로는 2그룹의 조건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4,000를 갖고 오르지 않으면 못 갖는 거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너스를 얻을 기회가 있었던 A그룹 교사들, 학생들의 성적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평균 1.94점.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였죠. 하지만 자신의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고통에 직면했던 B그룹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학생들은 평균 6.28점이 올랐습니다. A그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A그룹에게 $4,000는 공짜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그만이었죠. 하지만 B그룹에게 $4,000는 그것을 손에 쥔 순간부터 내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돈을 다시 빼앗기는 것,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핵심 원칙, 손실 회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10만 원을 길에서 주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내 지갑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고통을 약 2배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통이 기쁨보다 2배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는 욕망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진실을 아는 순간 마케터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완전히 재정의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혜택 제공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고객의 고통 해결사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아픈 곳이 어디인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프레이밍, 즉 틀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영양제를 판다고 해볼까요? 기존의 이득 프레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양제를 드시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세요. 하지만 손실 프레임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혹시 중요한 회의나 발표날 아침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 더 볼까요? 에너지 요금 플랜을 바꾼다고 해보죠. 이득 프레임, 새로운 플랜으로 연간 5만 원을 절약하세요. 손실 프레임, 아직도 비싼 플랜을 쓰면서 연간 5만 원을 공중에 버리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절약은 이득이지만 버린다는 것은 손실입니다. 같은 5만 원이지만 버린다는 말이 우리 마음을 훨씬 더 조급하게 만들죠. 이 손실 회피 원칙 하나만으로 세워진 거대한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 산업입니다. 여러분 보험 광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보험 광고도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험 광고는 항상 우리에게 만약에를 상기시킵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혹시라도 가족이 아프다면, 당신의 소중한 집과 차가 모든 것을 잃는다면, 보험은 즐거움이나 이득을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유일한 안전장치를 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웹사이트, 여러분의 광고 문구, 상세 페이지를 모두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고객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객이 지금 당장 내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치게 되는지, 어떤 손해물을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가? 오늘 가입하지 않으면 이 50% 할인 혜택을 놓칩니다. 이 문장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이제 여러분은 정확히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움직이는 첫 번째 힘, 손실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파트 1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이득이 아닌 손실 회피 본능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손실 회피 본능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터인 우리는 이 강력한 엔진을 어떻게 작동시켜 고객이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키는 무엇일까요? 오늘 파트 2에서는 손실 회피 엔진을 작동시키는 두 가지 강력한 심리적 키에 대해 배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손실 회피에 아주 가까운 사촌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는 내 것이 되는 순간 발동하는 마법, 보유 효과입니다. 두 번째 키는 변화 자체를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인 보유 효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0일 무료 체험이나 무료 반품 보장 같은 문구의 호혜 구매까지 이어진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그 이유가 단순히 공짜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답입니다. 이 전략의 진짜 핵심은 공짜가 아니라 체험, 즉 소유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의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진행한 머그컵 실험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게는 대학 로고 머그컵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제 이 머그컵은 이 학생들의 내 컵이 된 거죠. B그룹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돈을 줬습니다. 두 그룹을 모아 A그룹에게는 머그컵을 얼마에 팔겠냐고 물었고 B그룹에게는 그 머그컵을 얼마에 사겠냐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똑같은 머그컵이니 두 가격이 비슷해야 합니다. 아마 원가인 $6 근처여야겠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머그컵을 사야 하는 B그룹은 평균 2,087달러를 불렀습니다. 반면 머그컵을 이미 가진 A그룹은 평균 7,012달러를 불렀습니다. 똑같은 머그컵인데 단지 내 것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무려 2.5배나 더 높게 평가한 겁니다. 왜 이런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파트아이에서 배운 손실 회피가 등장합니다. 구매자에게 컵을 사는 건 이득이지만 판매자에게 내 컵을 파는 건 손실입니다. 우리는 손실의 고통이 이득의 기쁨보다 2배 더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유 효과입니다. 일단 어떤 물건이 내 것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비합리적인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손실로 여기기 때문에 그 가치를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2.5배 차이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훨씬 더 극적인 14배짜리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농구 결승전 티켓 이야기입니다. 이 티켓은 정말 전설과도 같습니다. 학생들은 이 티켓 추첨권을 얻기 위해 며칠씩 텐트에서 노숙까지 합니다.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와 지브 카몬이 이 상황을 이용해 실험을 했습니다. 운 좋게 티켓에 당첨된 학생들과 아쉽게 탈락한 학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티켓이 없는 탈락자에게 얼마까지 주고 살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175달러까지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티켓을 손에 쥔 당첨자에게 얼마에 팔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가격은 평균 2,400달러였습니다. 115달러 대 2,400달러, 무려 14배 차이입니다. 왜일까요? 티켓을 소유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닌 나의 승리, 나의 추억이 된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175달러를 버는 이득이 아니라 2,400달러짜리 나의 경험을 잃는 끔찍한 손실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유 효과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원리를 마케터들이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입니다. 이 기업들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할까요? 그 30일 동안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공짜로 영화 몇 편 보는 게 아닙니다. 그 30일은 고객이 자신만의 디지털 자산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완벽하게 설계된 시간입니다. 30일 동안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고 나만의 시청 기록이 쌓이며 나의 평점 기반 나만을 위한 추천 알고리즘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 여러분이 구독 취소 버튼을 누르려 할 때 15,000원을 절약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정성껏 만들어 온 나의 플레이리스트, 나의 알고리즘, 내가 찜한 콘텐츠 목록이라는 나의 자산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유 효과와 손실 회피가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이죠. 고객은 15,000원을 얻기 위해 이 모든 나의 것을 잃는 고통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2B나 소프트웨어 영업 담당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단순히 무료 체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의 온보딩 과정을 자산 구축 과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영업사원 멘트, 대표님 지금 바로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무료 체험 기간이지만 실제 대표님 회사의 직원 데이터 2개와 실제 제품 2개만 저와 함께 지금 바로 입력해 보시죠. 그래야 이 기능이 어떻게 대표님의 시간을 아껴주고 어떻게 돈을 벌어주는지 대표님의 데이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고객이 빈집을 구경하게 하지 마세요. 고객이 자신의 가구를 그 집에 들여놓게 만드세요. 그 순간 그 집은 내 집이 되고 포기하기 어려워집니다. B2C 제품, 특히 의류나 가구 같은 이커머스는 어떨까요? 무료 반품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완벽한 팁, 구매가 아니라 경험과 소유를 먼저 제안하세요. 영업사원 웹사이트 문구, 고객님, 이건 구매가 아닙니다.
일단 집에서 입어보시는 겁니다. 고객님의 옷장에 직접 걸어두시고 가지고 계신 다른 옷들이랑 편하게 3일 동안 매치해보세요. 이건 사는 것 아니라 고객님의 스타일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핵심, 매장의 물건이 아니라 내 옷장의 물건이 되는 순간 보유 효과가 발동합니다. 다시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는 손실의 고통이 그 옷을 그냥 입는 이득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멤버십이나 로열티 프로그램은 보유 효과를 쓰기에 가장 좋은 무대입니다. 완벽한 팁, 고객이 이미 가진 것을 잃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영업사원 결제창 멘트, 고객님 지금 결제하시면 총 10만 원이신데요. 잠시만요 고객님. 지금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신 5,000포인트가 오늘 자정에 소멸 예정이네요. 이걸 지금 안 쓰시면 5,000원을 그냥 버리시는 셈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바로 적용해서 할인해 드릴까요? 핵심, 적립은 이득이지만 소멸은 손실입니다. 고객이 이미 소유한 포인트를 잃는 고통을 상기시키는 순간 구매 결정은 훨씬 쉬워집니다. 자, 파트 2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보유 효과가 내 물건을 잃기 싫은 고통이라면 지금 배울 현상유지 편향은 지금 이 상태, 즉 나의 익숙함을 잃기 싫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쓰고 계신 은행에 100% 만족하시나요? 혹은 통신사 아니면 회사에서 10년째 쓰고 있는 그 불편하고 느린 그룹웨어는요? 아마 대부분 불만이 있으실 겁니다. 더 좋은 조건이 나왔다, 더 빠르다는 광고를 봐도 우리는 왠지 모르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쓰던 거 쓰자. 바꾸는 거 너무 귀찮아. 여러분, 그 귀찮음의 심리학적 정체가 바로 현상유지 편향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뇌는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위험은 곧 잠재적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은행 앱을 쓰다가 송금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통신사를 옮기다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떡하지? 데이터를 옮기다가 다 날아가면 어떡하지? 더 나은 대안이 주는 불확실한 이득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감수해야 할 이 변화의 고통과 잠재적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은 할지언정 그냥 지금 이대로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편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고전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의 건강보험 사례입니다. 윌리엄 세뮤얼슨과 리처드 제카우저 교수가 하버드 대학 직원들의 건강보험 선택을 수년간 추적해봤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신규 입사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수많은 보험 플랜의 목록을 받고 꼼꼼하게 비교하고 계산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플랜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기존 직원들은 어땠을까요? 다음 해가 되어 학교에서 더 싸고 보장은 더 좋은 신규 플랜이 나왔습니다. 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 직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년에 들었던 그 플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바꾸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바꾸는 행동 자체가 주는 고통, 그 익숙함을 포기하는 손실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자, 마케터로서 이 현상 유지 편향을 활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 설정입니다. 우리는 기본 값을 현상 유지로 받아들입니다. 사례 1, 소프트웨어 설치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할 때 사용자의 95% 이상이 기본 설정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바꾸는 게 귀찮아서 개발사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설정했겠지. 사례 2. 구독 서비스 여러분이 구독 서비스를 가입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매달 갱신하시겠습니까?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매달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어느 쪽의 갱신율이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당연히 자동 갱신입니다. 왜? 자동 갱신이 기본값, 즉 현상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취소는 이 현상 유지를 깨는 아주 적극적이고 고통스러운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이 현상 유지 편향은 마케터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뺏어와야 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벽하게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존 고객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임무는 떠나는 고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영업사원 멘트 대표님, 물론 A사도 좋은 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툴에 지난 2년간 쌓아오신 대표님 회사의 모든 업무 데이터, 모든 보고서 양식, 그리고 직원분들 손에 익은 이 작업 방식들,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A사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교육받고 다시 세팅하실 그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실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핵심, 고객이 이미 소유한 익숙함과 데이터를 잃는다는 고통을 명확하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신규 고객, 즉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와야 하는 입장이라면 고객은 지금 여러분을 변화, 위험,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임무는 갈아타는 고통을 연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업사원 멘트, 고객님, 지금 쓰시는 통신사 해지하고 번호 이동하고 자동이체 다 옮기고 너무 복잡하고 귀찮으실 것 같죠? 고객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동의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고객님의 기존 자동이체, 멤버십 포인트 모든 걸 그대로 완벽하게 5분 안에 다 옮겨드립니다. 영업사원 멘트, 지금 A사 툴 쓰고 계시다고요? 아, 정말 잘 됐네요. 저희가 이번에 A사 데이터 전용 마이그레이션 툴을 만들었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어제까지 A사에서 쓰시던 모든 데이터와 양식이 그대로 오늘 아침부터 저희 툴에서 바로 이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핵심, 저희에게로 변화하는 것이 지금 그곳에 머무르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변화의 고통을 우리가 전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자, 오늘 파트 2에서 우리는 손실의 무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체적인 키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보유 효과입니다. 고객은 내 것이 된 물건을 잃는 고통에 비합리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고객이 돈을 내기 전에 먼저 소유하게 만드십시오. 무료 체험, 무료 반품, 그리고 나만의 자산을 만들게 하십시오. 둘째, 현상 유지 편향입니다. 고객은 익숙함을 깨는 변화의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고객을 지킬 때는 떠나는 고통을 높이십시오. 고객을 뺏어올 때는 갈아타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우리는 내 것들 지키려 하고 익숙함을 지키려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나의 이 소중한 것들, 나의 이 익숙함을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파트 3에서 다룰 결핍의 반란과 의식의 창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파트 2에서 인간이 내 것을 지키려 하고 나의 익숙함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둘 다 손실의 고통을 피하려는 아주 강력한 본능이죠.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나의 이 소중한 것, 나의 이 익숙함을 아예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오늘 밤 자정, 영원히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파트 3에서 다룰 첫 번째 주제, 결핍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하다가 이런 문구 정말 많이 보셨죠? 오늘만 이 가격, 재고가 딱 2개 남았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이 혜택, 이런 문구들을 보면 왜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희소성입니다.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 구하기 어려운 것을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제조된 결핍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왜 그 비싼 한정판 신발을 그냥 편하게 매장에서 팔지 않을까요? 왜 굳이 SNXS라는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새벽부터 줄 세우고 추첨을 해서 99%의 사람들을 탈락시킬까요? 그들은 신발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승리의 희소성을 팝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앱에 몰려들어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이 가질 수 없는 고통, 이 결핍이 그 신발을 단순한 운동화가 아니라 구하기 불가능한 전리품, 즉 소셜 캐피털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탈락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 드로우에 훨씬 더 강렬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자, 이 희소성 원칙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긴급성을 만드세요. 나쁜 예, 지금 세일 중입니다. 좋은 멘트, 오늘 자정 23시 59분에 이 가격은 종료됩니다. 좋은 멘트, 지금 이 상품을 58명이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재고 2개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독점성을 부여하세요. 나쁜 예, 대표님, 저희 솔루션 가격은 이렇습니다. 좋은 멘트, 대표님, 이 가격은 저희가 이번 분기에 신규 파트너사 10곳에게만 한정으로 제공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 가격입니다. 어제까지 8개 기업이 확정되어서 안타깝게도 자리가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핵심 고객이 아무나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고 느끼게 만드세요. 희소성보다 더 깊은 곳에 훨씬 더 원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반발 리액턴스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마 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심리입니다. 저 버튼 누르지 마 하면 누르고 싶죠? 절대 쳐다보지 마 하면 더욱 쳐다보고 싶죠.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입니다. 만약 두 집안이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며 결혼해 라고 축복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사랑은 금방 시들해져 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금지되지 않은 사랑은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쪽 가문이 절대 안 돼 라고 강력하게 금지하고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위협했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자유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 되었고 그 결과 더욱 비극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금지가 오히려 사랑을 강렬하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위협받거나 제한될 때 그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 금지된 행동을 훨씬 더 강하게 갈망하게 됩니다. 이 심리적 반발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마이애미시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인산염이 포함된 세제의 판매와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는 환경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였습니다.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환경에 나쁘구나, 그럼 다른 친환경 세제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시민들은 이러한 합리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금지된 인산염 세제를 구하기 위해 이웃 도시의 세제 원정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세제 밀수단을 조직해서 트렁크 가득 인산염 세제를 싣고 와서 창고에 사재기를 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금지령이 내려진 마이애미 주민들과 금지령이 없는 이웃 도시 템파 주민들의 인식을 비교했습니다. 판마의 금지가 되자마자 마이애미 주민들은 갑자기 이 인산염 세제가 다른 세제보다 훨씬 더 순하고 때가 기가 막히게 잘 빠지며
표백 효과도 뛰어나다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루가 더 잘 부어진다 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똑같은 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세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깊은 내면에서는 빼앗긴 선택의 자유를 되찾고 싶었던 강력한 욕구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 심리적 반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들은 10억 달러짜리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1985년 코카콜라가 겪었던 일처럼 말이죠. 당시 코카콜라는 경쟁사인 펩시의 펩시 챌린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펩시가 더 맛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죠. 이에 코카콜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더 맛있는 콜라를 만들자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수십만 번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기존 콜라보다 더 달콤하고 맛있는 뉴코크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맛 자체는 분명히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코카콜라는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회사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뉴코크를 새로운 선택지로 추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사랑받던 클래식 코크를 완전히 단종시키고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고객에게 더 맛있는 이득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미국 전역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8,000통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격렬한 저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뉴코크가 맛이 없어서 분노했을까요? 아닙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분명히 더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들은 맛 때문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감히 나의 추억, 나의 일상, 나의 클래식 코크를 마실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라는 생각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반발의 강력한 힘입니다. 결국 코카콜라는 79일 만에 백기를 들고 코카콜라 클래식을 다시 출시해야만 했습니다. 이 마이애미, 세제와 뉴코크 사례들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침해했을 때 어떤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서 심리적 반발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고객과의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영업과 마케팅 현장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즉 리액턴스를 유발하는 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님, 쓰시던 A 플랜은 없어졌습니다. B 플랜으로 무조건 바꾸셔야 합니다. 고객은 내 동의 없이 없애 B 플랜 절대 안 써 라고 반발하게 됩니다. 현명한 세일즈 멘트는 고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고객님, 지금 쓰시는 A 플랜 정말 좋은 플랜이죠. 존중합니다. 저희가 A 플랜 충성 고객님들을 위해 A 플랜의 장점은 그대로 두고 혜택을 더 추가한 B 플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A 플랜에 머무르셔도 되지만 선택의 자유를 드립니다. B 플랜의 추가 혜택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고객의 선택지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항상 추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손실, 결핍, 자유의 박탈 같은 고통과 두려움에 기반한 심리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구매라는 행위 자체가 돈을 쓴다는 고통이기도 하죠. 만약 이 구매의 고통 자체를 즐겁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마지막 비밀이 바로 리추얼 효과입니다. 의식의 힘이죠. 심리학자 캐슬린 보스 교수는 이 의식의 힘이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똑같은 초콜릿 바를 주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구체적이고 바보 같은 의식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그냥 자, 초콜릿입니다. 편하게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완벽하게 똑같은 초콜릿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식을 수행한 A그룹은
B그룹보다 초콜릿이 훨씬 더 맛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초콜릿을 더 오래 음미했습니다. 먹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 초콜릿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맛없는 당근으로 실험을 반복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이 의식은 우리를 단순한 소비자에서 경험의 참여자로 바꿉니다. 이 행위는 그 제품에 대한 나의 몰입을 극도로 높여줍니다. 이 몰입이 제품의 가치 자체를 내 뇌 속에서 재평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위대한 브랜드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리추얼을 팝니다. 오런은 쿠키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트위스트, 리크, 덩크라는 리추얼을 팝니다. 1923년에 만들어진 이 의식은 단순한 과자를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나만의 먹는 방식이라는 경험으로 바꿨습니다. 기네스는 맥주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119.5초의 기다림, 즉 완벽한 파인트라는 리추얼을 팝니다.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이 2단 따르기 의식은 1954년 마케팅팀이 발명한 겁니다. 당시 질소 케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특별해서 정성껏 따라야 한다는 의식을 만들어낸 거죠. 과학적으로 맛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의식, 그 극장 같은 연출이 우리 뇌에서 기네스의 가치를 높이고 기다림의 고통을 기대감으로 바꿉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주문 의식을 팝니다. 그란데 사이즈로 디카페인 두유로 바꿔주시고 샷은 하나만 추가해주세요. 이 복잡함은 실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경험입니다. 이 나만의 주문을 외우고 바리스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모든 과정이 나를 참여자로 만들고 5,000원짜리 커피를 5,000원 이상의 특별한 경험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리추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객이 돈을 쓴다는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을 즐거운 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B2C 제품 판매 실전 팁, 언박싱을 의식처럼 설계하라. 나쁜 예, 택배 상자에 제품만 덜렁 넣어 보낸다. 좋은 예, 애플을 생각하세요. 상자를 열 때의 미묘한 저항감, 비닐을 뜯는 소리, 제품이 놓인 각도, 이 모든 것이 제품을 개봉하는 의식입니다. 팁, 고객이 제품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즐거운 행동을 정의하세요. 예를 들어 제품을 받으시면 동봉된 환영카드부터 읽어보세요. 둘째, B2C 서비스 F&B 실전 팁, 즐기는 순서를 제안하라. 나쁜 예, 맛있게 드세요. 좋은 멘트, 레스토랑에서 손님 이 요리는 저희가 특별히 만든 3가지 소스와 함께 나옵니다. 가장 맛있는 순서를 알려드릴까요? 먼저 아무것도 찍지 말고 고기 본연의 맛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엔 이 트러플 소금을 살짝 찍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와사비를 핵심, 고객은 순서를 따르는 의식을 통해 그 음식에 훨씬 더 몰입하게 되고 더 맛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B2B 사즈 실전 팁, 온보딩을 리추얼로 만들어라. 나쁜 예, 가입 끝났습니다. 이제 쓰세요. 고객은 막막함을 느낍니다. 좋은 멘트 설계, 환영합니다. 나만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3단계 리추얼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당신의 팀 로고를 업로드하세요. 2단계, 함께할 팀원 1명을 지금 바로 초대하세요. 3단계, 당신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하세요. 핵심, 이 의식을 통해 고객은 참여자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미 보유 효과와 현상 유지 편향까지 함께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파트 3에서 우리는 고통을 다루는 2가지 강력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첫째, 결핍의 반란입니다. 고객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더 원하고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면 반발합니다. 우리의 전략은 오늘 마감, 2개 남음으로 긴급성을 만들고 고객의 선택권을 제거하지 말고 추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식의 창조입니다. 고객은 의식을 통해 제품에 몰입하고 구매의 고통을 경험의 가치로 바꿉니다. 우리의 전략은 오러, 기네스, 스타벅스처럼 고객이 따를 수 있는 즐거운 순서와 의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막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 손실의 고통임을 알았고 2막에서 그 엔진의 키가 내 것과 익숙함임을 배웠으며 3막에서 그 엔진의 가속 페달이 결핍과 의식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마케터이자 기획자이자 영업자인 여러분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의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퍼그 씨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원래 먹던 내 간식이 품절됐거든요. 지금 이 표정 속에 오늘 우리가 다룰 4가지 심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손실 회피, 보유 효과, 희소성, 리추얼. 자, 퍼그 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없어지면 어쩌지? 잃는 건 진짜 아파. 그 간식은 원래 내 거였어. 네, 그래서 더 소중해. 마지막 한 봉지라니?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네. 비 오는 날, 그리고 산책 후에는 그 간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 집 룰인데. 우리는 뇌 작동 방식과 이상한 선택의 이유를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이론이 아닌 훈련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바로 지금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여기에는 4가지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왜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에 2배 민감한가? 그 고통을 어떻게 행동으로 바꾸는가? 둘째, 왜 내 것도 아닌데 잠깐 사용했다고 내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 보유 효과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설계하는가? 셋째, 마감 임박. 희소성은 강력하지만 왜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을까요? 이 심리적 반발을 잠재우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10초의 리추얼. 이 작은 의식 하나가 고객의 망설임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첫 번째 열쇠, 손실 회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행동하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아닙니다.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자극이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커다란 동력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익을 말하지 마세요. 그들이 무엇을 잃을지 말해야 합니다. 여기 5단계의 완벽한 플레이북이 있습니다. 스텝 1. 잃을 것을 명사로 만드세요. 추상적인 건 안 됩니다. 포인트, 좌석, 현재 가격, 보장, 재고, 리플레이 영상, 우성원처럼 구체적인 명사로 만드세요. 스텝 2. 이 언제 읽는지 정의하세요. 오늘 24시 이후 포인트 소멸. 이번 배치 종료 전까지만 가격 보장. 취소 시 우성원 회수. 명확하죠. 스텝 3. 이게 마법입니다. 동사를 바꾸세요. 제공합니다는 지루합니다. 이제 소멸됩니다. 회수됩니다. 상실됩니다. 확정 불가합니다. 위험이 증가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단어 하나가 뇌가 받아들이는 각도를 완전히 비틀어 버립니다. 스텝 4. 어디에 놓을까요? 이 메시지는 처음부터 보여주면 안 됩니다. 고객이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온라인이라면 첫 스크롤이 지나고 버튼 바로 위에 두세요. 스텝 5. 증거를 붙이세요. 과장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남은 47석, 마감까지 5시간. 이건 진실에 기반한 긴급함입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그럼 그냥 이 12개 문장을 쓰세요. 지금 바로 작동합니다. 오늘 24시 이후 얼리버드 소멸. 이번 달 미갱신 시 현재 요금 보장 해제. 다음 달 가격 변동 가능. 내일까지만 기종화 보장. 미업데이트 시 계정 보안 위험 증가. 휴면 전환 시 프로젝트 데이터 보존 기간 만료. 오늘 결제 시 30일 반품권 보장. 라스트 웨이스지. 소진 시 동일 조건 재확정 불가. 지금 결제 시 우선 배송권 유지. 이후 대기 순번 배정. 해당 주문 미결제 시 캐시백 소멸. 무응답 시 사전 예약 우선권 회수. 마감 이후 좌석 가격 확정 불가. 미등록 시 세션 리플레이. 열람권 상실.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두 번째 열쇠, 보유 효과. 두 번째입니다. 친구 옷을 빌려 입어본 적 있죠? 한두 시간 입고 나면 왠지 내 옷 같습니다. 돌려주기 싫어요. 이게 바로 보유 효과입니다. 사람은 일단 내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 대상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이 구매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 것처럼 느끼게 만들까? 이걸 우리는 사전 소유감이라고 부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쇼핑몰 장바구니요? 지루합니다. 이걸 내 보관함이라고 부르세요. 고객의 이름을 넣어 오호님을 위한 맞춤 설정이라고 말하고 나만의 설정 저장 버튼을 누르게 하세요. 해외 쇼핑몰의 48시간 보관 기능은 이 전략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그 좌석, 그 신발은 48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보유 효과와 희소성이 동시에 작동하죠. 저도 자주 당합니다. 일단 내 보관함에 들어가면 빼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니 커스터마이즈, 색상, 사이즈, 옵션. 단 하나라도 고객이 직접 선택하게 만드세요. 그 선택이 쌓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그냥 제품이 아닙니다. 내 작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체험하고 선택하고 기록이 쌓이면 그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내 것이 된 것은 절대 떠나보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열쇠, 희소성입니다. 끝이 보이거나 수량이 제한되면 가치는 폭발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마감 임박, 마지막 기회, 당장 구매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사기 싫어집니다. 어디서 감히 내 자유를 제한해? 이걸 심리적 반발이라고 합니다. 고객을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고객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통제에 반발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만들되 고객의 자율성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여기 6가지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세요. 왜 지금 마감인가요? 가격 보장은 원자재 변동 때문입니다. 이유가 현실적일수록 반발은 줄어듭니다. 자율성을 존중하는 말을 붙이세요. 당신의 페이스로 결정하세요. 단, 현재가 보장은 오늘까지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라는 한 문장이 모든 반발을 녹여버립니다. 한 번만 알리세요. 카운트다운, 배너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강하게 보여주세요. 푸시 알람을 계속 보내는 건 그건 스팸이고 반발만 키웁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하세요. 얼마 안 남음 말고요. 남은 47석. 구체적인 숫자는 신뢰를 올리고 과장이라는 의심을 줄입니다. 대안 경로를 열어두세요. 이번에 맞지 않다면 다음 입고 알림을 신청하세요. 닫힌 문 뒤에 또 하나의 열린 문을 보여주세요. 고객은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철회권을 주세요. 구매 후 7일 내 무조건 철회 가능.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반발을 사전에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자, 이 세 문장을 보세요. 완벽합니다. 남은 50석, 현재 가격 보장은 이번 재고까지입니다. 다음 재입고 시 원가 변동이 반영될 수 있어요. 이번 주 일요일 24시에 사전 예약 창이 닫힙니다. 서두르기보다 충분히 읽고 결정하세요. 지금 예약하면 우선권이 유지됩니다. 아직 고민 중이시면 다음 알림을 신청하세요. 의미 있는 마지막, 자율성 보존, 대안 제시. 이 세 박자가 맞으면 희소성은 가치 상승으로 작동하고 반발은 소멸합니다. 네 번째, 10초로 망설임을 확신으로 리추얼을 기획하기 위한 실전 팁입니다. 10초 리추얼은 작은 의식을 통해 기대와 의미를 만들어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돕습니다. 리추얼 기획 시 고객에게 이렇게 쓰면 좋아요 라고 안내하는 짧은 각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자 제품 중 먹는 법 자체를 리추얼로 만든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짧고 따라하기 쉬우며 촬영하기 쉬운 리추얼이 브랜드의 강력한 애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각 사례마다 리추얼이 무엇이고 왜 성공했으며 고객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키캣의 리추얼을 소개해 드립니다. 슬로건은 Have a break, snap a Kit Kat입니다. 키캣의 리추얼은 막대 초콜릿을 딱 소리나게 부러뜨리고 한 줄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소리, 딱 하는 소리입니다. 이 경쾌한 소리가 작은 성취감을 주고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상황, 리추얼과 결합되어 쉬는 순간에는 킷캣이라는 습관을 만듭니다. 결국 청각 트리거와 상황 맥락이 결합된 모범 사례입니다. 다음은 포키 빼빼로입니다. 모두 아시는 11월 11일, 11데이와 연결되어 있죠. 리추얼은 스틱을 나눠 먹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것, 그리고 그날 선물하고 인증하는 문화입니다. 여기서 성공의 핵심은 날짜가 스틱 모양과 연결된 캘린더 리추얼이라는 점입니다. 해마다 같은 날, 같은 행동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발적 UGC, 즉 사진과 영상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브랜드가 따로 광고하지 않아도 달력이 고객을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콜릿 리시스입니다. 슬로건이 There's no wrong way to eat a Reese's 인데요. 즉 먹는 방식에 정답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한 입에 먹든 테두리부터 먹든 반으로 갈라서 먹든 각자 자기만의 리추얼을 즐기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이 전략의 힘은 소비자 주도성에 있습니다. 고객이 본인의 방식을 자발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수많은 파생 리추얼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리추얼이라 보면 됩니다. 브랜드가 규칙을 강요하지 않고 나만의 먹는 법을 존중한 덕분에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자기 표현 욕구를 충분히 활용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트윅스의 Left vs Right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왼쪽부터 먹느냐, 오른쪽부터 먹느냐를 스스로 정하고 그 순서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아주 소소한 놀이지만 사람에게는 가벼운 소속감이 생깁니다. 나는 Left Team, 너는 Right Team. 이렇게 대화와 밈이 만들어지고 온라인에서 이야기거리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나는 찍먹, 너는 부먹과 같은 맥락이죠. 다섯 번째는 토블론의 삼각형 미러 꺾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깥으로 꺾으려다 잘 안 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정석은 안쪽으로 밀어 꺾는 것입니다. 이는 아는 사람만 아는 팁처럼 느껴져 배우면 주변에 전파하고 싶어지는 지식 리추얼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먹어야 잘 꺾인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브랜드에 대한 작은 전문가성이 생기고 알고 나면 제품을 먹을 때 꼭 한 번씩 해보려 하는 리추얼이죠. 여섯 번째는 롯데 꽃갈콘의 손가락 타핑입니다. 과자의 끝을 손가락에 끼우고 한 개씩 먹는 행동이죠. 아주 즉흥적인 리추얼이지만 이 동작이 장난과 사진 포즈가 되어 퍼졌습니다. 준비물이 필요 없고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어 확산 장벽이 매우 낮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 모든 사례의 바닥에는 짧고 재밌고 공유하기 쉬운 리추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객이 손을 먼저 움직이게 만들고 그 동작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 법은 곧 브랜드의 놀이가 되고 놀이가 습관이 됩니다. 이번엔 패션 브랜드 리추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짧고 반복 가능한 손동작과 감각 피드백, 그리고 짧은 문구가 결합되면 평범한 사용이 의식으로 승격되고 그 의식이 곧 소유감과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대표 사례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드윙, 닥터마틴 같은 하드레더 부츠입니다. 리추얼은 처음 일주일 두꺼운 양말을 신고 레더 오일로 가죽을 컨디셔닝하고 실내 워킹 아웃으로 길들이기를 반복합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초반의 통증을 줄이고 작은 성취를 매일 경험하며 내 부츠라는 감정이 빠르게 자랍니다. 착화 루틴이 곧 애착 루틴이 됩니다. 10초 팁은 간단합니다. 박스 속 카드에 양말 오일 1번, 워킹 아분을 인쇄하세요. 고객이 상자를 여는 즉시 첫 의식이 시작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입니다. 리추얼은 동봉된 드라이버로 둘이서 스크루를 조여 착용하는 것입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둘이 함께하는 행동이 관계의 상징으로 기능합니다. 착용 순간 자체가 스토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UGC, 즉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풍부해집니다. 10초 팁은 상자 안쪽에 맞잡기, 스크루 2회전, 클릭 픽토그램과 안전 알림을 넣는 것입니다. 짧고 명확해야 하며 무엇보다 둘이서 완성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세요. 세 번째는 에르메스 스카프입니다. 리추얼은 브랜드식 기본 매듭 1개를 배우고 그걸 반복해서 나의 기본 매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효과적일까요? 배움 재현의 루프가 애착을 강화합니다. 매듭 하나만 익혀도 사진 각도가 풍부해지고 그 자체가 개인의 스타일 서명이 됩니다. 10초 팁은 작은 카드에 사선 접기, 한 번 묶기, 손끝 정리를 픽토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브랜드 리추얼은 고객의 습관을 통해 브랜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고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파트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이 상실의 고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엔진의 핵심이 내 것과 익숙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그 엔진의 가속 페달이 희소성과 리추얼, 즉 어떤 의식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여러분 마케터, 기획자, 그리고 영업사원의 진정한 역할을 정의할 시간입니다. 수업을 듣기 전 여러분은 고객을 합리적인 이득 추구자라고 가정하며 수업을 열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고객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 어떤 이득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고객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고객은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힘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이 모든 것은 고통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첫째, 손실 회피. 고객은 기쁨보다 고통에 2배 더 민감합니다. 둘째, 소유 효과. 고객은 내 것이 된 것을 잃는 고통에 비합리적으로 반응합니다. 셋째, 현상 유지 편향. 고객은 변화의 고통과 익숙함을 깨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넷째, 심리적 반발. 고객은 선택의 자유를 빼앗기는 고통에 분노합니다. 다섯째, 의뢰 효과. 그리고 고객은 구매의 고통을 즐거운 경험의 가치로 의뢰를 통해 변환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고객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여 빠른 속도, 더 많은 기능, 더 나은 이점.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고객은 이득을 따르지 않습니다. 고객은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브랜드를 따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미션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파는 제품의 사양을 나열하지 마십시오. 대신 고객이 잠 못 이룰 정도로 두려워하는 상실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기능을 팔지 마십시오. 대신 고객이 그것을 미리 소유하게 하고 그것을 잃는 고통을 느끼게 하십시오. 고객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경쟁사 제품에 머무는 고통보다 더 큰 여러분에게 전환하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십시오. 고객의 선택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희소성의 고통을 설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고통을 즐거운 의뢰로 변환하십시오. 오늘 이 수업을 다 마친 후에 여러분의 명함에 적힌 직함을 확인해 보세요. 마케터, 대표, 영업부장 등. 이제부터 여러분은 마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업부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통 해결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가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나의 구매 심리 11강 12주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불독씨의 생각을 들여다보며 불독씨가 행동하게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불독씨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요?
원래 먹던 내 간식이 품절됐거든요. 이 표정 속에 지금까지 학습한 4가지 심리가 모두 있습니다. 손실 회피, 보유 효과, 희소성, 리추얼. 불독 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새로운 걸 얻는 기쁨보다 익숙한 걸 잃는 고통이 2배 큽니다. 한번 내고지되면 같은 제품도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간식은 원래 내 거였어. 그래서 더 소중해. 마지막 한 봉지라니?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네? 드물수록 즉시성 지브리사가 함께 뛰죠. 비 오는 날 산책 후는 그 간식을 꼭 먹어줘야 하는데 이게 우리 집 룰인데 의식화된 순간과 결합하면 브랜드는 없으면 허전한 존재가 됩니다. 방금 4가지 중 불독 씨 표정에 가장 크게 작동한 건 뭐라고 느끼셨어요? 1. 손실 회피, 2. 보유 효과, 3. 희소성, 4. 리추얼 숫자로 답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도 희소성 신호에 가장 빨리 반응하지 않았나요? 이게 실제 구매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통을 덜어주면 지갑은 스스로 열린다. 잃을까 봐 불안한 마음을 설계하라. 내 것이 된 순간 값은 2배가 된다. 희소성은 맛을 진하게 만든다. 의식이 되면 대체는 사라진다. 내 것이 된 순간 값은 2배가 된다. 희소성은 맛을 진하게 만든다. 의식이 되면 대체는 사라진다. 희소성은 맛을 진하게 만든다. 의식이 되면 대체는 사라진다. 오늘은 퍼그 씨의 4가지 마음을 브랜드 설계 레버로 바꾸겠습니다. 손실 회피, 놓치면 생기는 불편을 먼저 보여준다. 보유 효과, 체험 게임하러 내 것이라고 느끼게 한다. 희소성, 수련 시간 시즌으로 진짜 드물게 만든다. 리추얼, 특정 상황 요일 동작과 묶어 없으면 어색한 습관으로 만든다. 오늘도 못 샀. 그래서 더 갖고 싶다. 내 간식은 건드리지 마 보유 효과 켜짐. 남은 건 반 7봉 희소성은 속도를 부른다. 비 오는 날의 룰, 산책 후 그 간식. 이를 고통 대 얻을 기쁨. 무엇이 가날까? 내 것이 되는 순간 가격표가 바뀐다. 희소성은 맛을 2배로. 의식이 되면 브랜드가 된다.